자, 인간 계측 및 작업 공간, 인간 계측 및 작업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간 계측 및 작업 공간에서 인간 계측이란 것은 인체의 형상과 크기와 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인간 계측이라고 하고요. 계측 방법에는 정적 계측과 동적 계측으로 나누는데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계측하는 것을 구조적 인체 치수라고 하고요. 움직이는 것을 측정하는 것을 기능적 인체 치수라고 한다. 그래서 정적, 가만히 있을 때 구조를 측정하는 거와 움직일 때 기능적인 것을 측정하는 거, 요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적일 때는 구조, 움직일 때는 동적일 때는 기능, 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응용 원칙에는 최대 최소 치수가 있고 조절 범위가 있고 평균치가 있는데, 일단 평균치가 이렇게 있고요. 평균치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조절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그리고 그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수치, 최대치가 있고 평균치가 있고, 그리고 최소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조절치라고 하죠. 조절치. 자, 그래서 이 최대치, 평균치, 조절치, 최소치, 요거를 어디에다 쓰느냐? 일단 최대 최소 치수 중에 최대치는 95% 타일 값을 사용하고 최소치는 5% 타일 값을 사용합니다. 5% 타일 값. 그리고 최대치는 문 높이라든지 통로폭이라든지 비상구 높이라든지 이제 큰 사람 기준으로 해서 누구나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고, 최소치는 사용하는 사람들을 고려를 해서 가장 작은 사람 최소치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절식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의자라든지 사무실 의자 등을 높이를 조절을 해서 큰 사람은 높게 사용하고 작은 사람은 낮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절을 하게 되고, 평균치 같은 경우는 은행의 접수대라든지 공원의 벤치, 마트의 계산대 등 수시로 신체가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치로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 요게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업대 높이는 일단 좌식 작업대가 있고 입식 작업대가 있고 수평 작업대가 있습니다. 이 좌식 작업대는 의자의 높이, 앉아야 되니까 의자의 높이가 설계 시 고려가 돼야 되겠고, 그리고 작업의 성질, 경작업이냐 중작업이냐 아니면 이 정밀한 작업이냐에 따라서, 작업의 성질에 따라서 높이가 달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퇴 여유는 이 허벅지 아래를 대퇴부라고 하는데, 이 허벅지 아래가 요 발까지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관절에 무리가 없는데, 너무 좁게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발이, 내가 앉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무릎을 제대로 펴기도 어렵고 그러면은 관절에 무리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발이 자유롭게 하는 정도의 범위를 고려해서 좌식 작업대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이고요. 자, 입식 작업대는 팔꿈치를 기준으로 설계를 하는데요. 자, 작업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작업대가 이렇게 있는데, 작업대에서 5에서 10cm, 자, 5에서 10cm 정도 낮게, 자, 요게 이제 팔꿈치예요. 그리고 중작업,
자, 요건 이제 경작업, 중작업. 중작업 요거 이제 5에서 10cm, 요거는 10에서 20cm 정도 낮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정밀 작업. 정밀 작업은 5에서 10cm. 자, 높게 설정을 한다. 자, 그러면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를 또 생각을 해보면 이걸 쉽게 이해가 돼요. 일단 경작업 같은 경우는 팔과 손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5에서 10c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자유롭게 이제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5에서 10cm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 5에서 10cm 정도 낮게 요 작업대를 낮게 설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작업 같은 경우는 힘을 써야 되잖아요. 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작업보다는 조금 더 공간이 필요하다. 힘을 써야 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작업 같은 경우는 이 팔꿈치를 고정을 해서 정밀하게 작업이 필요하니까 팔꿈치를 딱 고정하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5에서 10cm 정도 높게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작업대라는 게 있는데요. 수평 작업대는 정상 작업 영역과 최대 작업 영역이 있습니다. 일단 팔을 그려보면은, 자, 요게 이제 손이고, 요게 팔꿈치, 요게 어깨예요. 어깨에서 팔꿈치까지를 요걸 상완이라고 하고요. 팔꿈치에서 손목까지를 전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작업 영역이라는 것은 상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늘어뜨린 상태에서 전완을 뻗어서 파악할 수 있는 영역, 전환을 뻗어서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을 정상 작업 영역이라 그래요. 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영역. 자, 그 다음에 최대 작업 영역은 전환과 상환을 이렇게 곱게 뻗어서 파악할 수 있는 영역, 요거를 최대 작업 영역이라고 한다. 자, 요거를 이제 상환 전환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공간 포랑면이라는 게 나오는데, 포랑면은 사람이 작업하는데 사용하는 공간을 포랑면이라고 한다. 이 포랑면은 작업의 성질에 따라서 경계가 달라진다. 자, 그 정도만 이해하시고요. 자, 의자 설계 원칙에서 5급 높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5급 높이는 뭐냐면 발이 이렇게 있고 종아리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제 무릎이 있는데, 무릎에서 엉덩이까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요 발바닥에서 요 무릎 아래까지를 여기를 5급 높이라 그래요. 5급 높이. 자, 요게 5급 높이기 때문에 의자는, 자, 의자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자, 의자를 이렇게 그리면 자,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의자.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5급 높이이고, 그리고 요부 전반, 배가 볼록하게 나오는 요부 전만 자세가 돼야 되고, 그리고 높이가 조절이 용이해야 되고, 그리고 자세 고정을 줄여야 돼요.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자세 고정을 줄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자세를 가만히 그대로 하고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되고 관절에 무리가 가고, 하중이 눌리니까 관절에 무리가 가고 장기에도 영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만히 있으면 안 좋은 자세, 안 좋단 말이에요. 사람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움직이게끔
자세를 바꾸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좋은 의자라는 얘기예요. 한 자세를 계속 그대로 편안하게 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 오히려 안 좋은 의자라는 거예요. 자세를 조금 부담스럽게 해서 좀 바꿔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은 의자다. 그 다음에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감소시키고 디스크가 받는 압력을 감소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좌판의 깊이. 자, 이 깊이는, 자, 요 깊이는 작은 사람 기준이고요. 그리고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의자가 이렇게 있으면 자, 요 깊이는 작은 사람 기준이고 요 너비는 큰 사람 기준이에요. 큰 사람 기준. 그래서 큰 사람 기준이고, 좌판의 높이. 자, 이 높이는 5급 높이보다 높으면 안 되겠죠. 높으면 얘가 발이 뜨니까 여기 압력이 가해지고, 여기 압력이 가해지면 관절이라든지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5급 높이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낮아야 한다. 약간 낮은 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의자 좌면 높이는, 자, 이 높이는 5% 5급 높이로 한다. 자, 5% 5급 높이로 한다. 자, 그리고 수공구 설계 원칙이 있습니다. 수공구 설계 원칙은 손잡이 길이 기준으로 큰 사람, 남성 큰 사람 기준으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양손잡이를 모두 고려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을 피해야 되고, 손목을 곧게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손잡이 직경이 2.5에서 4cm. 자, 이 손잡이 직경이 힘을 쓸 때는 내가 그 손으로 꽉 잡을 수 있는 범위 2.5에서 4cm 요 정도가 힘을 가장 쓰기 좋은 거예요. 이거보다 크면은 힘 쓰기가 좀 어렵겠죠. 요거보다 작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힘 쓰기 좋은 거는 손을 감쌌을 때, 이렇게 감쌌을 때 이렇게 감싸지는 범위, 요게 2.5에서 4cm. 그리고 정밀한 거는 0.7에서 좀 가는 거, 굵기가 가는 게 정밀한 거 힘을 요할 때 사용한다. 정밀한 작업을 요할 때 사용한다. 그래서 요 2.5, 4cm, 0.5, 1.5cm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작 경제 3원칙 고려한 설계에서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과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설비 설계에 관한 원칙에서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면 큰 어려움은 없는데, 요게 내용이 좀 이상할 거예요.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일 것.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두 팔의 동작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이 깨지겠죠. 그러면 넘어지거나 심한 경우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야 어떻게 돼요? 균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 유지 차원에서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 및 설비 설계에 관한 원칙에서 공구의 기능을 결합해서 사용하라, 이 얘기는 우리가 쉽게 장도리 생각하시면 돼요. 장도리. 자, 장도리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망치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요 뒤에 이렇게 해갖고 못을 뽑는 기능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못 뽑는 기능하고 망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요런 기능을 결합된 공구를 사용하라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망치 따로, 못 뽑는 거 따로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니까 불편하잖아. 그래서 편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공구의 기능을 결합해서 사용하자. 자, 이런 뜻이고요. 자, 동작 분석의 목적에는 동작 계열의 개선,
표준 동작, 그다음 모션 마인드의 체질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동작 계열의 개선을 해서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자는 거예요.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자. 그리고 표준화를 하는 거죠. 불필요한 동작을 없앤 다음에 아주 그냥 딱 해야 되는 동작만 표준화를 시키는 거죠. 표준화시키고 모션 마인드의 체질화는 뭐냐면 만드는 사람만 만들지 말고 전 직원이 동참하자라는 의미예요. 전 직원이 동참하자라는 의미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작 합리화 물리적 조건에는 고유 진동, 자 리듬을 타고 접촉 면적을 최대한 작게 해서 마찰력을 적게 해서 최소의 힘으로 최대의 힘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해야 된다. 최소의 힘으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동작을 합리화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작업 계산의 ECRS 원칙에는 제거하고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고 결합해서 재배열한 다음에 최대한 단순화시키자. 자, 그리고 설비 배치 레이아웃 원칙에는 인간이나 기계의 흐름을 하나의 라인화를 한 다음에 최소화하고 그리고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자. 라인화, 최소화, 공간을 최대 활용. 자, 그리고 작업 공간 배치의 기본 원칙에는 중요성의 원칙, 사용 빈도의 원칙, 기능별 배치의 원칙, 사용 순서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기본적인 위치를 사용할 때는 중요성의 원칙과 중요한 거하고 자주 사용하는 것을 배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배치를 할 때는 구체적 위치를 배치를 할 때에는 기능별로 그리고 사용 순서별로 배치를 하자라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 효과라는 거는 수평면 현상에서 움직이는 경우 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긴 거리는 못 미치는 경향을 사정 효과라고 하는데 요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 10m를 한번 던져보세요. 10m를 야구공을 던져보세요. 그러면은 10m를 보통 보면은 이제 던지는 대로 던지기 때문에 대부분은 10m보다 길게 던지게 돼요. 자, 그런데 50m 던져보세요 하면은 최대로 던져도 그 힘에 못 미쳐서 한 30m, 40m 이렇게 던지게 되는 것을 요거를 이제 과소 반응, 과잉 반응 뭐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정 효과라는 거는 짧은 거리는 못 미치고 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긴 거리는 못 미치는 경향을 사정 효과라고 한다. 자,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1번 다음 중 구조적 인체 치수의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일단 표준 자세에서 움직이지 않는 피측정자를 인체 측정기로 측정한 것이 구조죠. 자, 구조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것. 기능은 움직이는 것, 동적. 그래서 구조는 정적, 움직이지 않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운전 또는 워드 작업과 같이 인체의 각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자세에서의 인체 치수를 측정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움직이는 거니까 기능. 그래서 답은 4번. 자, 인체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인체 측정에는 동적 측정과 정적 측정이 있다. 동적 측정은 구조적 측정, 정적 측정은 기능적 측정이 있다. 답은 1번.
자, 인체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응용 원칙, 평균치, 조절치. 자, 요걸 조절치, 평균치, 조절치, 최대치, 최소치. 95% 타일, 5% 타일, 조절치. 그래서 최대치수와 최소치수 조절 범위 평균치가 아닌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인체 측정 자료를 장비, 설비 등의 설계에 적용하기 위한 응용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구조적 치수가 해당이 되지 않겠죠. 답은 3번. 자, 은행 창구나 슈퍼마켓 계산대. 은행 창구나 슈퍼마켓 계산대는 누구나 가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기 때문에 평균치. 자, 일반적으로 은행에 접수된 높이나 공원의 벤치, 누구나 평균치. 자, 사무실 의자나 책상은 신체에 따라서 조절해서 사용하면 좋겠죠? 조절식. 자, 다음 중 인체 측정 자료의 응용 원칙에 있어 조절식 설계를 적용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자동차 운전석 의자의 위치가 되겠죠. 자, 인체 측정 자료에서 극단치를 적용해야 하는 설계에 극단치는 최대치와 최소치가 있습니다. 적용해야 하는 설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계산대는 누구나 사용하기 때문에 평균치. 자, 다음 설명은 어떤 설계 응용 원칙을 적용한 사례인가? 제어 버튼의 설계에서 조작자와의 거리를 여성의 500분위 수율을 이용하여 설계하였다. 자, 여기에서 일단 제어 버튼의 설계에서 조작자와의 거리.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조작자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서가지고 있고, 여기 이제 버튼까지의 거리를, 요거를 얘기를 하잖아요. 요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조작할 수 있는 버튼까지의 거리. 자, 요거를 거리를 물어보는데, 여성의 500분위 수. 자, 500분위 수라는 게 뭘까요? 100분위 수이기 때문에 5% 타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5% 타일. 500분위 수, 5% 타일, 5%. 그 다음에 그러면 반대로 최대치는 뭐라 그래요? 95% 타일이기 때문에 95% 100분위 수. 95 100분위 수를 95% 타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그러면 이 조작자와의 거리를 왜 최소치를 적용을 하느냐? 요게 이제 작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끔. 너무 멀면은 작은 사람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니까 작은 사람 기준으로 설계를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는 극단치 설계 원칙이 되겠죠. 극단치 설계 원칙. 자, 12번. 인체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 중 조절 범위에서 수용하는 통상의 범위는 최소치 5%, 최대치 95%. 자, 다음 중 중작업의 경우 작업대의 높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림을 그려보면 경작업, 중작업, 정밀작업이에요. 그래서 5에서 10cm, 10에서 20cm, 5에서 10cm. 자, 경작업은 손과 팔을 자유자재로 이동하기 위한 공간이 필요해서, 그리고 정밀작업은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중작업은 힘을 사용하기 위해서, 정밀작업은 팔을 고정하고 팔꿈치를 고정하고 정교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높게 설계를 하게 된다. 그래서 적절한 것은 팔꿈치 높이보다 15에서 20cm 좀
15에서 20cm 정도 낮게 설계하는 게 답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서사하는 작업에서 입식 작업대에서 정밀한 작업, 경작업, 중작업 등을 하기 위한 작업대의 높이 기준이 되는 신체 부위는 요 팔꿈치. 착석 시 작업대의 높이 설계를 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과 가장 관계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의자의 높이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작업의 성질, 자 경작업이냐 중작업이냐 정밀작업이냐 그리고 대퇴 여유 요 허벅지에서 발까지 놀 공간이 있어야 편하겠죠. 그래서 작업대의 형태가 답이다. 자, 다음 중 인체 측정과 작업 공간의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이 구조적 인체 치수는 움직이는 몸의 자세로부터 측정한 것이다. 구조는 움직이지 않는 거죠. 구조는 움직이지 않는 거. 그래서 정적 인체는 정적은 구조. 그리고 움직이는 건 기능적. 자, 선반의 높이 조작에 필요한 힘 등을 정할 때는 인체 측정치의 최대 집단치를 적용한다. 선반의 높이는 사용하는 그 아줌마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키 작은 아줌마가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 집단치를 적용한다. 수평 작업대에서의 정상 작업 영역은 상완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전환을 뻗어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맞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수평 작업대에서의 최대 작업 영역은 상완과 전환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뻗은 상태에서 영역을 최대 작업 영역입니다. 17번 작업 공간의 포랑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작업 공간의 포랑면에 대한 설명. 자, 개인이 그 안에서 일하는 1차원 공간이다. 자, 이거는 작업 공간은 길이 작업대를 예를 들어서 길이, 너비, 그리고 높이 이 공간이잖아요. 이 공간이기 때문에 1차원이 아니고 3차원이죠. 길이, 너비, 높이. 자, 그리고 작업복 등은 포랑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작업복이 어떤 거에 두꺼운 거, 예를 들어서 두껍고 불편한 거는 작업 공간에 포랑면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얘기. 가장 작은 포랑면은 몸통을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고 가장 작은 영역은 이 정상 작업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상완을 늘어뜨린 상태에서 전환을 뻗어서 작업할 수 있는 영역. 그래서 3번도 틀린 거고 작업의 성질에 따라서 포랑면의 경계가 달라진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샌더스와 맥코믹의 의자 설계의 일반적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의자 원칙에서 요부 전만 배가 나오게끔 하는 자세. 자, 요게 이렇게 의자. 배가 나오게끔 하는 요 의자. 요게 요부 후만을 유지한다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요부 측만을 촉진한다. 요게 답이고요. 20번은 의자 설계의 일반적인 원리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정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면 안 돼요.
일정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관절에도 무리가 가고 장기에도 영향이 있고 혈액순환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강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자세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고 적당한 시간에 적당하게 자세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의자 설계의 인간공학적 원리로 틀린 것은 쉽게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추간판에 압력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자 여기 그 허리에 압력을 줄일 수 있어야 되고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다음 중 의자를 설계하는 데 있어 적용할 수 있는 일반 공학적 원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조절을 용이하게 해야 되고 요부 전만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등 근육의 정적 부하를 감소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답은 3번. 자, 다음은 인간공학적 의자 설계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좌판의 앞부분은 오금보다 높지 않아야겠죠. 오금 여기 그 무릎 아래보다 낮아야 하고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몸통에 안정을 주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좌판의 깊이는 몸이 작은 사람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좌판의 깊이는 작업자의 등이 등받이에 닿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되고 좌판은 엉덩이가 앞으로 미끄러지지 않아야 되고 좌판의 너비는 큰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하고 깊이는 작은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답은 3번. 자, 인간의 작업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의자의 설계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체중 분포가 두 좌골 결절에서 둔부 주위로 갈수록 압력이 감소하는 형태가 되도록 하고 좌판의 높이는 대퇴가 압박되지 않도록 오금 높이보다 약간 낮아야 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의자의 주요 설계 요소에 대한 적용 기준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의자 높이는 오금 높이. 이게 정답이 되겠죠. 자,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의자의 좌면 높이는 어떤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5% 오금 높이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인간공학적 수공구 설계 원칙이 아닌 것은 손목을 곧게 유지하고 반복적인 손가락 동작을 피하고 손잡이 접촉 면적을 작게 설계하고 조직에 가해지는 압력을 피할 것. 손잡이 접촉 면적을 크게 해야겠죠. 접촉 면적을 크게 해야 된다. 자, 수공구 설계 원리로 틀린 것은 양손잡이를 모두 고려해서 설계하고 손바닥 부위에 압박을 주는 손잡이 형태로 설계하면 안 되겠죠. 손바닥 부위에 압박을 주면 안 돼요. 다음 중 설계의 기본 원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정밀 작업은 2.5에서 4cm는 힘을 쓰는 작업이고 정밀 작업은 0.75에서 1.5.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동작경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신체 사용의 원칙,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 및 설비 디자인에 관한 원칙이 있다. 사용자 요구 조건에 관한 원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동작경제의 원칙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두 팔의 동작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아야겠죠. 반대 방향으로 대칭적으로. 왜? 균형 유지 차원에서. 그래서 답은 4번. 동작경제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구의 기능을 각각 분리해서 사용하도록 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공구의 기능을 결합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되겠죠. 자, 동작경제의 원칙 중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손의 동작은 유연하고 연속적인 동작이어야 하고 두 손의 동작은 같이 시작해서 동시에 끝나도록 해야 되고 직선 동작은 피해야 하고 공제를 제어하는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공구재료 및 제어장치는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해야 된다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의 기능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두 팔의 동작은 작업장 배치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배치와 관련되는 건 4번이 해당이 되겠죠. 4번. 자, 작업장 배치 시 유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작업의 흐름에 따라 기계를 배치하고 생산 효율을 증대하기 위해서 재료나 반제품을 충분히 놓아두면 안 되겠죠. 필요한 만큼 놓아둬야지 충분히 놓아두면 안 됩니다. 자, 작업실이 불필요한 작업 동작으로 인한 손실과 위험 요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동작 분석을 행할 때 동작 분석의 주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일단 동작 계열의 개선은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야 되고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야 하고 표준화를 해야 하며 전 직원이 동참화를 해야 돼요. 하는 사람만 하면 안 돼. 그래서 답은 1번. 자, 동작의 합리화를 위한 물리적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고유 진동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접촉 면적을 작게 해서 마찰력을 작게 해가지고 최소의 힘으로 최대의 효과를 나타내야 돼. 그래서 답은 2번. 자, 개선의 ECRS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거하고 결합하고 재배열하고 표준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안전이 들어갔기 때문에 답은 표준화가 아니고 단순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AJG 회사의 유아용 화장지 생산 공정에서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을 유발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의 ECRS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제거하고 결합하고 재배열하고 그리고 단순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표준화가 답이다. 자, 다음 중 레이아웃의 원칙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운반 작업을 수작업화하고 중간중간에 중복 부분을 만들고 인간의 기계의 흐름을 라인화해줘. 라인화하고 최소화하고 공간 최대 활용하는 게 레이아웃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자, 작업 공간의 배치에 있어 구성 요소 배치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기능성, 사용 빈도, 사용 순서, 그리고 사용 방법의 원칙, 사용 방법의 원칙은 아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일반적으로 작업장에서 구성 요소를 배치할 때 공간의 배치 원칙에 사용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공정 개선의 원칙이 되겠죠. 다음 중 부품 배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희소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딱 보이죠? 자, 부품 배치 원칙 중 기능적으로 관련된 부품들, 기능적으로 관련된 건 기능별 배치의 원칙이 되겠죠. 자, 부품 성능이 시스템 목표도의 기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여도란 말은 중요성이라는 거죠. 중요성. 그래서 중요성의 원칙이 해당이 된다. 자, 부품 배치 원칙 중 부품의 일반적인 위치. 자, 일반적으로 중요하고 자주 사용하는 것을 가까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성의 원칙과 사용 빈도의 원칙이 일반적 위치가 되는 거고요. 구체적인 배치는 기능별로 그리고 사용 순서별로 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자, 인간의 위치 동작에 있어 눈으로 보지 않고 손을 수평면상에서 짧은 거리는 지나치고, 자, 10m일 때는 길게 보내고 50m일 때는 짧게 보내는 것을 요걸 사정 효과라고 한다. 자, 작업 자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